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집값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어떨까요? 시기를 보면 어떤 분들은 시기를 뭐 2, 3년을 보는 분도 계시고 뭐 10년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5년 이상을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이 상품이라는 거는 떨어지고 올라야지 돈이 돼요. 그렇죠? 사신 분도 있고 파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 보합이다 아니면 조정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요즘 뭐 2, 3억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 5, 6년 동안 7, 8억이 올랐거든요. 근데 2, 3억 떨어진 게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거는 잠깐의 조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서울 집값,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오를 곳은 오르고요, 떨어질 곳은 떨어져요. 이거는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오를 곳과 오르지 않을 곳, 떨어질 곳은 떨어진다. 이 의미가 뭘까요? 어떤 지역은 많이 오르고 어떤 지역은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게 양극화 아닐까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입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입지. 그 입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에 상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게 더해져야 얼마만큼 오를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입지는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라면 상품, 신축 아파트는 그거를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가장 많이 오른 그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의 입지가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019년에는요, 2020년하고 이 좋은 입지를 찾아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되고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쭉쭉 나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오를 곳도 보고요, 떨어질 곳도 한번 보고 싶어요. 보겠습니다. 자, 현재 기상도는요, 투자자 시장에서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수요자들로 시장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보통 집값이 오르려면 실수요자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집값을 올려주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실수요자만 남는다면요, 가격이 오르는 그 폭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투자자들이 움직임을 보면 그 지역이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 여건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은 양극화, 방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오를 곳은 오르고 떨어질 곳은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은 약보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이 떨어지면요, 수도권 떨어져요. 이 선제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수도권은 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9년에는 약보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그죠? 네, 약세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흐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상세하게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항상 정책 발표가 나면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이렇게 크게 보고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냉전인가, 그리고 왜 거래 절벽인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선생님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과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 수 있거든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냉전이에요. 이 냉전. 지금 싸우는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냉전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그게 거래량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냉전, 그러니까 서로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요, 이게 계약이 안 돼, 합의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입주 폭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그거보다는 이 급매를 잡는 시장이에요. 급매물을 잡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 물량이 많은 곳에 급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1위부터 100위까지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한 50위쯤에 살고 있다면 한 2, 30위 안으로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오르고 또 입지가 좋은 곳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점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019년에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면요. 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희한하게 전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제 제가 방송했던 내용 중에 그건데요. 왜 전세 물량이 늘어났을까요? 왜? 집을 안 사요. 집을 안 사요. 네, 맞아요. 집을 안 삽니다. 그 뒤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이 3차 급등이 있었어요.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급매물이 나오는 거는 약 10% 빠진 한 3차 급등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게 지금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거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5면요. 일주일에 1억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작년에. 그래서 이 급매물이 나오는 거는 이쪽 정도, 요 정도 선, 10% 빠진 이 정도 선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급매물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2018년 1월 때까지. 그러면 작년이 다 빠진 거네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사. 왜 안 사냐면 더 빠져야 된다는 거죠. 더 빠져야 된다. 지금도 비싸. 그리고 이 1차 매수 희망 가격에서 더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2차 매수 희망 가격까지. 그래서 나는 더 빠질 거야 라는 심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를 때는요. 한 번 오를 때 굉장히 크게 올라요. 그걸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잡기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 이쯤 선에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시기 얼마나? 네? 그 시기가? 시기가 4월 이후면 예, 본격적으로 연수로 1년 정도?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 1년 안에 좀 가부 결정 나오는데 그 변곡점이 4월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에 그렇게 빨리 올까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그 가격이 나오게 돼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한 20% 이상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지만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요. 그런 가격이 또 걸리고요. 그 다음에 9억 원 같은 경우는 대출도 걸리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나오지 않을지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변수가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근데 이건 서울 전체인데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금액이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아파트에 이 가격이 이렇게 빠진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2018년 7월에 실거래가를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사고 싶으신 뭐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 아파트가 뭐 잠실 2cm 아파트다. 그러면 잠실 2cm 아파트에 2018년 7월에 실거래가를 보시면 이 정도 수준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2018년 1월에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그 금액이 거래됐던 그 금액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대까지 자기가 사고 싶었던 금액대를 실거래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가장 많이 올랐던 데가 7, 8, 9였어요. 그죠? 그 뒷장은 이제 거래량을 얘기할 텐데요. 이 7, 8, 9가 금액이 이렇게 오르면 거래량도 늘었을까요? 반대로 거래량이 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일단 그거부터 확인하면 어떨까요? 예, 7, 8, 9를 한번 볼게요. 자, 7월달 어때요? 4,750에서 5,510, 7,286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맞나요? 거래량이 는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반대로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거래량을 봅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이 안 나가요. 그리고 뭐 급매물도 안 팔린대요. 왜 안 팔릴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심리가 안 맞아요. 급매물을 아까 얘기했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00건이에요. 1월 달이 지금 오늘 현재 제가 조회해 본 바로는 1,300건이면 어떤 수준일까요? 이거는 안 사는 겁니다. 집을 안 사는 거예요. 1,300건은.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하면요. 적극적으로 내가 집을 사겠다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고 해. 뭐 1억인데 뭐 2천이 빠졌대요. 그 8천이래요. 사는 사람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 주변에 사지 말라 그래.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럼 어때요? 안 사.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안 사요, 지금. 안 사. 근데 이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 반대로 이렇게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상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거래량이 빠지면 가격이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이 거래량이 는다 그러면은 그때가 무릎이구나 생각하시면 돼. 이제는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짐작하시면 된다고요. 뒤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노원구가 100건이 넘었어요. 유일하게 160건. 노원구. 왜 그럴까요? 이런 하락장에서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랐다. 예, 그것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자치구 중에 25개 자치구 중에 서울 가장 아파트가 많은 곳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요. 노원구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여기가 개발 호재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개발 호재 그 정도 개발 호재면 가격이 쭉쭉쭉쭉 오를 분위기인데도 안 올라 잘. 그 이유가 뭘까요?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새 아파트가 없어요. 보시면요. 투자자들이 이제 거기는 개발이 될 거야. 그 개발이요. 일자리까지 들어오는 개발이에요. 그러면 상주하는 인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새 아파트가 될 아파트를 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 8단지, 주공 8단지를 시작해서 이제는 신축 아파트, 30년이 된 아파트들이 나와요. 그게 쭉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역의 특징은 주공이 많다는 거예요. 주공이. 대단지예요. 그리고. 대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170건이 많지도 않지만 일단 이 하락장에서 이곳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개발도 쭉 있고.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를 투자한다는 건 최소한 15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 왜냐하면 여기 진행사항 보세요. 아무것도 진행한 게 없어요.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땅 해가지고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10년이거든요.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주공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쪽 지역도 투자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입주 폭탄을 볼 텐데요. 일단 작년에도 많았어요. 많은 이유가 헬리오시티가 12월 31일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작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주로 올해가 되니까 올해 굉장히 많을 텐데 문제는 헬리오시티가 아니에요. 이 강동구야, 강동구. 이 강동구에 보면 강동구가 6월달, 9월달, 그리고 12월달에 폭탄이 됩니다. 폭탄이. 이게 주공 아파트들 다 재건축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가 될 텐데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하남, 미사, 뭐 별내까지 다 빠질 거예요. 전세 가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빠지는 게 과연 집값도 빠질까?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 전세값이 내려갔다고 해서 집값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다른 환경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 하나만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보다는 조금 단위가 작은 이 성북구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성북구도 2월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3,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거든요. 그 입주하는 거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고민 상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입주 물량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여기가 미아 사거리역 혹시 아시나요? 미아 사거리역 앞에 보면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라고 2,350세대가
2월 28일 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고민을 물어보셨던 분은 여기 사세요, 여기 중간에. 근데 여기도 1000세대가 넘고, 그리고 입주한 지도 약 한 8년 정도 된 아파트, 신축에 해당되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되게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셨던 거죠. 근데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 여기도 있어요. 한 300세대. 그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전세가 1200세대인데 한 236건 요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월세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볼게요. 2019년 2월에 예정인데 여기는 399세대, 약 400세대인데 전세가 642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입주도 안 한다. 입주를 안 한다? 네. 결국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게 2010년이니까 짝수로 이주를 했겠죠. 전세를 마쳤겠죠. 그죠? 2년 단위로 전세를. 근데 지금은 2019년이라 홀수니까 적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별로 건수가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투자자들이 온 게 아니라 실거주자들이 주로 사시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데 한 군데 놓나요? 여러 군데 놓잖아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쪽은 대부분 투자 수요가 있었구나라고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도 900건인데요. 지금 세대가 2300세대인데 한 전세가 900세대. 여기도 실거주가 주로 돼 있구나라고 보시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만만치 않게 투자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요.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전세값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 보시면요. 제가 전화를 받았던 그 아파트를 볼게요. 일단 하락세, 25평이거든요. 일단 하락세가 지속이 되는데, 시작이 됐는데, 일단 매매가도 빠졌네요. 일단 그 이유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거주 위주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간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역하고 멀어요, 조금. 역하고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까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가 대체적인 메이저급 아파트가 오다 보니까 관심도가 일로 다 쏠렸겠죠. 그리고 여기가 동북선이라고 경전철이 이제 2024년에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강남으로 가는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왕십리에서 강남까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이 4호선 하나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청 쪽이나 아니면 여의도 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살았는데 이제는 강남으로도 진입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면요. 지금 시세가 3억 원에 맞춰지고 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비해서 6천이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3층도 있지만 여기도 3층 있거든요. 뭐 그 3층이겠지. 그죠? 여기가 3억 6천이고 3억이에요. 이만큼 내려야지만이 전세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아까 제가 실거주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건수가 거의 없어요. 1200세대인데. 이거는 실거주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그럼 2017년 이맘때쯤, 2년 전에는 어땠을까를 보면요. 2017년 평균이 3억 5천이었어요. 이게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도. 그러면 3억 원에 맞췄다면 5천은 어떻게 될까요? 5천은 집주인이 내줘야 돼요. 내줘야 되는데 5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월세네? 월세 계산해줘야 돼. 아, 월세로 계산, 역월세?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요즘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팔 생각 있지 않을까? 팔 생각? 그죠? 그렇게 해서 비싼 아파트들은요, 이 전세값이 낮으면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격차를 대출로 해결했었는데 해결이 안 돼. 근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전세를 맞추면. 그죠? 그러면은 주택이 두 채이신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대출을 받아서 냈었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죠. 실거주를 해야만 1주택자는 대출이 나오니까.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을 이 집주인은 내줘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그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시세만 보면은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매물로 잠겨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한두 건으로 가격이 몇 천이 왔다 갔다 해요. 아, 여기는 오르는 흐름세거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보시면 2018년 10월에 6억 천 한 건이 딱 계약됐어요. 그러면은 이 집의 시세는 1200세대의 시세는 6억 천인가요? 한 건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시세 반영이 됐어요. 보시면 6억 천에 11월 달에 이게 바로바로 오르진 않으니까 그러면 6억 천이 되면서 한 건으로 인해서 2,5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부동산에 직접 알아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격만 하나만으로 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물로 잠겨 있는 게 거의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의 75%예요. 25%만 움직이기 때문에 몇 건만으로 두세 건만으로도 20%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시세라는 거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직접 부동산에 가셔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센터피스는 전세가가 얼마에 내놓고 있을까? 뭐 굉장히 높았겠죠. 밑에 보시면. 근데 지금 현재 보면요. 오늘 3억 2천에 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억 2천이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 3억 3천인가요? 순서는 그렇죠.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이 사람들이 3억 2천에 내놓겠지. 빨리 팔려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옆에 300세대, 399세대 옆을 보면요. 이건 3억 원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새 아파트인데 입지가 좋고 지하철이 가까운 데 위주로 가고 아니면 뭐 2천 더 내더라도 커뮤니티가 좋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보다 한 5, 6천이 지금 싸게 나오고 있다. 여기는 3억이 깨질 가능성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른 데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는 어떨까? 여기가 기름 센터피스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있는 구축 아파트거든요. 여기는 전세값이 어떻게 됐을까? 자, 넘어가고요. 여기는 2억 8천에 나오겠네요. 자, 보시면요.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역하고 가깝고 1377세대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좀 오래됐던 거 빼고는. 이제 2억 8천에 쭉 내놓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입주를 하고 그리고 2달 정도, 길어야 3달 정도의 입주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전세값은 다 거의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2억 중반까지 빠질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들은 여기 사시겠어요? 여기 사시겠어요? 전세로 간다면. 여기가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다 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빨리 빼기 위해서도 떨어지고 이 주변도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3천 세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 세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해.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바로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금매를 잡으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바로 맞춰지면 입주가 다 끝나면요. 바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금매를 잡으시는 거는 전화로 하시지 말고 직접 그 부동산을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궁금한 건 다시 갈게요. 전세값은 빠진대요. 근데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는 어떤 위주로 빠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부터 빠질 것 같아요. 여기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매가 조금씩 빠질 것 같아요. 투자 수요가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가 대장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대장 아파트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일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부터 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입지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은 이 역하고 무조건 가까우셔야지만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